가족 저녁 식사에서 할머니가 대학 등록금 전송이 도움이 되나 물었을 때 부모님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조차 메마른 침묵에 삼켜졌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을 떨며 그들의 눈빛이 나를 향해 피하는 걸 느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뜨린 거짓의 칼날이었다. 나는 김민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무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항상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우리를 지탱하셨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후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지내시며 가족의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하셨다. 저녁 식사는 매일의 의식이었다. 반찬을 나누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할머니의 질문은 평소처럼 무심코 던져진 게 아니었다. 전날 할머니가 은행 앱을 확인하시다 우연히 보신 거래 내역 대학 등록금 전송이라는 메모가 달린 1,200만 원의 이체. 그 돈은 내 대학 시절 등록금을 갚기 위해 할머니가 모아두신 노후 자금이었다.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께서 숨겨둔 비밀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직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엄마,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으로 부모님을 노려보셨다. 민준아, 내가 대학 갈 때 내가 돈 좀 보냈단다. 그런데 왜 내 부모가 그걸 숨겼을까? 그리고 그 돈이 제대로 갔나?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포크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그건 그냥 오해예요. 민준이 등록금은 우리가 냈고 어머니 돈은 다른 데 썼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시고 민준아, 밥 먹자. 피곤할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그 돈 제가 받았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내가 고3 때 내 부모가 민준이 장학금 받았으니 괜찮다고 해서 내가 조용히 보냈지?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돈이 내 계좌로 안 갔어. 내 부모 계좌로 갔더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부모님의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다. 그 돈은 내 등록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빚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도박으로 빚을 지신 게 아니었다. 아니, 더 깊은 배신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빠, 그 돈 이제 등록금이었잖아요. 왜 제가 장학금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버틴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피했다. 민준아, 그땐 집안 사정이 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민준아. 내 아빠 사업이 망할 뻔해서. 사업. 아버지는 영업팀장이지 사업가는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의 방을 뒤졌다. 서랍 속에 숨겨진 은행 명세서, 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인한 5억 원 빚, 그리고 그 빚의 원인, 아버지의 사생아, 내 이보고봐. 그의 이름은 김태현.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바람피워 생긴 아들. 태현은 해외 유학 중이었고 그 등록금과 생활비가 바로 할머니의 돈으로 충당된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가족은 나를 속여 형의 미래를 위해 나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가 가슴을 채웠다. 복수가 싹텄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나는 태현을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그는 미국 명문대에서 MBA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 대기업에 입사했다. 사진 속 그는 나와 닮지 않았다. 세련된 수트,
미소 짓는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교활하고 계산적.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형 나니, 태현 씨, 만나서 반가워요. 동생 민준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웃었다. 가족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요? 태현은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동생. 재미있네. 아빠가 숨기신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일로? 나는 그의 커피잔을 노려보았다. 당신의 유학비, 제 등록금이었어요. 이제 갚아줄 시간입니다. 그는 웃었다. 돈. 그게 다야? 가족이란 그런 거지? 내가 약자였을 뿐이야.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그는 나보다 강했다. 아버지의 진짜 아들로서 모든 걸 물려받은 자. 하지만 나는 약자가 아니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태현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 연봉 1억. 여자친구는 연예 1급 미인.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균열이 보였다. 그의 회사 프로젝트 부패 스캔들. 그는 상사의 비리를 은폐하며 승진한 자였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를 시작했다. 작은 포럼, 블로그. 삼성 비슷한 대기업 마케팅 팀장의 비리, 처음엔 아무 일 없었다. 하지만 태현의 눈빛이 변했다. 다음 만남에서 그는 나를 위협했다. 민준아, 그만해. 내 인생 망칠 거야. 나는 웃었다. 이미 망쳤어요. 당신 덕분에. 이 복수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할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했다. 민준아, 복수보단 용서가. 하지만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이건 정의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내 상처를 채우는 독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태현이랑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끊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복수는 홀로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동맹자를 찾았다. 대학 시절 친구, 이지은. 그녀는 기자였다. 프리랜서지만 날카로운 후각으로 유명한 KBS 출신. 우리는 강남의 작은 바에서 만났다. 비 오는 밤, 소맥 한 잔을 기울이며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아, 내 가족이 날 배신했어. 이복형의 비리를 파헤쳐 줄래? 그녀의 눈이 빛났다. 민준아, 이건 스캔들이야. 증거가 필요해. 나는 USB를 내밀었다. 태현의 이메일 해킹. 나는 IT 지식을 써서 그의 클라우드를 뚫었다. 상사의 뇌물, 프로젝트 조작. 이걸로 충분해.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내 가족이잖아. 파괴하면 너도 다칠 텐데. 나는 이를 갈았다. 그들이 날 먼저 파괴했어. 나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 내가 후회하지 마. 그날부터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지은이 기사를 준비하고 나는 태현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의 아파트 앞, 회사 로비. 그는 나를 눈치챘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불러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민준아, 왜 그래? 아빠가 미안해하신대. 나는 비웃었다. 아빠. 당신 아빠지. 나한테는 빚쟁이일 뿐이야. 태현은 차분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아빠가 나 태어나게 한 건 엄마가 바람피운 탓이야. 내 엄마가. 그의 말이 멈췄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 내 엄마가. 그는 미소 지었다. 아빠가 숨기신 비밀. 내 엄마가 먼저 바람피웠어.
나 때문에 내 엄마가 이혼 위기였지, 거짓말. 하지만 내 마음에 균열이 갔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대면했다. 엄마, 태현 형이, 엄마 바람 피운 거 진짜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민준아, 그건 오해야. 내 아빠가 먼저 가족의 거짓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지은의 기사가 터졌다. 온라인 뉴스, 대기업 마케팅 팀장 뇌물 스캔들 이태현의 이름은 가렸지만 사진은 그였다.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태현은 나를 찾아왔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너, 이 새끼, 내가 한 거지. 그는 내 멱살을 잡았다. 형제라고 해주마. 그만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형제. 당신은 내 인생 훔친 도둑이야. 싸움은 시작됐다. 그는 나를 고소하려 했지만 나는 증거를 더 쌓았다. 그의 여자친구, 박소연 그녀도 비리의 일부였다. 뇌물 전달자.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소연 씨, 태현 씨와 헤어지세요. 아니면 당신도 망해요. 소연은 아름다웠다.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민준 씨, 태현 오빠가 강요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새로운 동맹. 그녀는 태현의 약점을 더 알려주었다. 그의 도박 습관,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은 것, 태현 오빠는 아빠처럼. 중독됐어요. 나는 충격받았다. 태현도 피해자. 아니, 그는 선택했다. 복수는 더 깊어졌다. 할머니께 소연을 소개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으시며 가엾은 것들. 이 집안은 저주받았구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병실에서 아버지는 속삭였다. 민준아, 그만. 태현을 용서해. 그는 내 피가 아니지만 가족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그 단어는 잊었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지은이 전화했다. 민준아, 다음 단계 TV 인터뷰. 할 거야. 나는 망설였다. 서울의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그래. 끝내자. 기사가 터진 후 태현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언론이 몰려들었다. 그는 나를 원망했다. 익명 메시지, 내 인생도 끝장내줄게. 나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소연과 함께 우리는 태현의 도박 기록을 공개했다. 온라인 카지노, 불법 베팅 도천만 원 규모. 경찰이 움직였다. 태현은 체포됐다. 수갑찬 그의 사진이 뉴스에 실렸다. 나는 TV를 보며 떨었다. 이게 내 복수인가?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의 퇴원 후 집에서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왜 이 태현이가 내 오빠잖아. 나는 소리쳤다. 오빠. 그 새끼가 내 미래 훔쳤어. 할머니 돈으로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그만. 이제 다 드러났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으면 너도 파괴된다. 아버지는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민준아, 진실을 말할게. 내 엄마 바람은 거짓이야. 내가 태현 엄마와 관계를 맺었지? 내 엄마는 피해자야. 내가 다 망쳤어. 충격. 아버지의 고백은 모든 걸 뒤집었다. 태현은 무고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다. 비리를, 도박을.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빠, 왜 나한테 모든 걸 떠맡겼어요? 왜 나만 희생?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강하니까? 내가 잘할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강함. 그건 착각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노렸다. 중소기업, 영업팀장인 아버지의 부패. 고객 뇌물, 세금 탈루. 지은의 도움으로 증거 수집. 익명 제보. 세무서 조사, 아버지의 회사 파산 위기.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제발. 집이 망해 이나는 차갑게 말했다. 집. 이건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이 변했다. 그녀는 태현을 변호했다. 민준 씨, 태현 오빠는 후회해요. 당신처럼. 상처받았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태현을 감옥에서 만났다. 철창 너머, 그는 초췌했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 말은 예언이었다. 내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해고 태현의 보복으로 내 이력서가 조작됐다. 비리 의심.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지은조차 민준아, 너무 갔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파괴야, 라고 말했다. 나는 홀로 서울 거리를 방황했다. 한강 다리에서 자살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전화. 민준아, 살아. 복수는 내가 이겨야 해. 나는 울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인가? 소연이 찾아왔다. 민준 씨, 태현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요. 충격. 병원에서 태현은 깨어났다. 왜 날 죽이려 해?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날 죽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아니. 난 몰랐어. 등록금. 그 돈은. 아빠가 강요했어. 또 다른 트위스트. 아버지가 태현에게도 거짓을 말했다. 가족의 배신은 끝이 없었다. 고조는 재판이었다. 태현의 뇌물 재판.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법정에서 태현은 나를 봤다. 동생. 증언하지 마. 변호사는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의 증언, 태현은 무죄야. 다 내 탓. 하지만 나는 증언했다. 모든 비밀 등록금 도난, 가족 배신. 판사는 충격받았다. 이건 가족 비극이군요.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복수 재판, 동생의 증언이 오빠를 무너뜨리다. 집은 지옥이었다. 어머니는 자해 시도. 할머니가 막으셨다. 민준아, 이게 내가 원한 거냐? 나는 무너졌다. 소연이 곁에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민준 씨, 사랑해요. 당신의 아픔을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의 일부. 태현의 재판 중간, 트위스트, 태현의 변호인이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내 아르바이트 불법 대출 중개. 피고의 동생도 범죄자, 법정 소란. 나는 범죄자였다. 등록금을 포기한 대신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 가족의 희생이 나를 망쳤다. 태현은 웃었다. 봤지? 우리 다 똑같아. 재판 결과 태현 유죄, 집행유예.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 파산.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할머니의 집으로. 그곳에서 대면. 가족 전체. 아버지, 민준아, 용서해. 태현, 미안해. 동생, 어머니, 다 엄마 탓이야. 나는 소리쳤다. 아니. 다 연결됐어. 배신의 사슬, 폭발. 나는 칼을 들었다. 주방 칼로. 하지만 할머니가 막았다. 죽이지 마. 그건 내가 될 거야. 그 밤, 나는 도망쳤다. 소연과 함께 제주도로. 바다 보며 나는 물었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말했다. 아니, 시작이야. 함께 새로 시작해. 하지만 전화, 지은의 기사. 복수자 민준, 자신의 비리 드러나 운의 삶 끝. 경찰이 왔다. 불법 해킹 혐의.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6개월 그곳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태현은 나왔다. 그는 변했다. 편지, 민준아, 나도 복수할 뻔했어. 하지만 가족이야의 출소 후 나는 제주에서 소연과 살았다. 작은 카페 운영.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아버지의 사망 자살. 어머니의 편지,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했어. 용서해, 나는 울었다. 할머니의 부음. 장례식에서 태현과 만났다. 동생. 미안해, 우리는 포옹했다. 형, 나도. 소연의 비밀. 그녀는 태현의 스파이였다. 복수를 막기 위해 민준 씨, 사랑했지만 오빠를 지켜야 했어, 배신. 나는 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잊지 마, 태현과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새 가족을 만들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누가 옳았나?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독자 여러분, 판단하세요.